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시국에 건물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선택이 맞는지 오늘 알고 보고 해서 이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염창동의 꼬마 빌딩을 우리가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당시 매매 희망 가격은 56억 원이었거든요. 그 매물의 임대 수익률도 4.9%나 되는 알짜배기 꼬마 빌딩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의도 하고 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 꼬마 빌딩이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들의 거래가 끝난 이후에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인데 어떤 분은 사고 어떤 분은 팔았다라는 거죠. 두 분에게 왜 사고 왜 팔았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매도자가 왜 건물을 팔았는지 그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로 매도자가 이 꼬마 빌딩을 팔게 된 이유는 다른 투자처로 갈아타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토지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서울 근교에 임야라든가 값싼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하고 형질 변경을 한 다음에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카페를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 수익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면 토지의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 이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될 때 매매 차익까지 실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분은 이 꼬마 빌딩을 처분을 하고 토지로 갈아타면서 매매 차익을 실현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건물을 매각했다 합니다. 그럼 매도인이 꼬마 빌딩을 팔게 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매도인이 꼬마 빌딩을 파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금의 압박입니다. 매도인 분께서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직원도 8명에서 9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로 인해서 회사 운영에 자금 압박이 계속 가중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꼬마 빌딩을 처분하면서 처분 금액 중 일부는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회사 운영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꼬마 빌딩을 거래하게 됐답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조금 풀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버틸 수 있었으면 건물을 안 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매도인 분께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게 적정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건물을 팔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매도인 분께서도 지금 시장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금리가 아무래도 계속 올라가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매수인이 나왔을 때 얼른 계약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고 계약을 진행을 했다 하고요. 실제로 매도인 본인도 이 건물의 담보대출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자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 자꾸 조금씩 올라가니까 자금 압박도 있었던 차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건물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한편으로 매수자분들도 이 정도 금액의 수준이라면 대출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가 자꾸 올라가면 그분들도 대출이 어려워지니 건물 사는데 어려워지겠다라고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건물을 매각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매수인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매수인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 건물의 임대 수익률이 4.9%라는 놀라운 수익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임대 수익률이 4.9%인데 임차인들이 주차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관리비가 별도로 산정이 돼 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5.5%까지 올라갑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수인분들이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매매가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 임대 수익이 높은 게 별로 없고 다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 1%에서 2.5% 내외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본 꼬마 빌딩의 임대 수익률이 무려 4.9%까지 되니까 정말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자분은 이 꼬마 빌딩을 사야겠다는 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처럼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자금을 투자한다면 결국 부동산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수자분께서 여유자금이 좀 있는데요. 이 여유자금을 어디에 투자할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리가 오르고 있는 시장은 불안함이 계속 가중될 수 있다는 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투자해? 아니면은 가상화폐? 어떤 걸 투자하는 게 맞지? 금? 채권? 모든 걸 감안해 볼 때 이런 것들 투자하기에는 정말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하고요. 결국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부동산 불패. 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 매수자분께서도 믿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이라고 판단한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내 자산도 지키고 수익도 거둘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알고 보고에서는 꼬마 빌딩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중에 지금 돈이 계속 넘쳐난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판 사람보다는 산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거꾸로 침체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매수자보다는 매도자의 오늘의 선택이 더 잘된 일일 수도 있겠지요. 어떤 분의 선택이 더 옳은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봤을 때는 오늘 경기 상황이나 내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떻고 이로 인해서 파는 게 맞는 건지 사는 게 맞는 건지를 개인적으로 각자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서 꼬마 빌딩을 사는 게 맞을까요? 파는 게 맞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알고 보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